여러분 반갑습니다. 송강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기단부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평지 같은 경우는 금반 그 위에 부식토를 걷으면 바로 생땅이 나오죠. 그러니까는 그 자리에서 틈만 고르고 구덩이를 파고 기단을 시작해도 되는데, 경사진 곳에 만일 그걸 다 깎아낼 수 없다면은 축대를 쌓고 거기에 말하자면 성토를 한 후에 그것이 문제가 안 생기게끔 이렇게 처리를 한 후에 기단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또 평지를 할지라도 대웅전 같은 거는 보면 왜 다른 곳보다 높게 만들잖아요. 그러니까는 기단 부분을 해서 말하자면 건물이 앉을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 두고 이 기단 말하자면 이제 주출을 놓고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 기단부 설치가 굉장히 참 다양하고 그렇습니다. 기단의 유형을 이제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짚어보면은, 우선 자연 기단이 있습니다. 이 자연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이 가공된 기단이 없이 그냥 세워져 있는 모습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경주에 가면은 기림사 그 뒤에 골고람 있죠. 골고람 같은 데는 이건 뭐 기단이고 뭐고 필요가 없죠. 그런 데는. 그래서 거기에는 바로 이제 세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한해서 자연 기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토축 기단, 땅을 쌓아서 만든 기단이다 이건데, 이거는 흙을 이겨 부어 가지고 기단을 만든 겁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까는 땅이 있을 때 그 구덩이를 파고 거기다가 석비례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돌 자갈하고 모래하고 이렇게 흙이 막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석비례라고 하는 건데요. 그걸 거기다 넣고 물을 부어 가지고 휘저으면은 돌하고 모래 이런 것들이 밑으로 깔아앉으면서 단단해져 굳어져요. 아주 이걸 깊게 파놓고 그걸 여러 번 하면 층층이 다져집니다. 물이 쫙 빠져 들어가면서. 그 예를 어디서 볼 수 있냐면은 황룡사지 금당터 밑을 파보면은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토축 기단인데, 이것은 평지 때 옆에 흙이 많이 있을 때 구덩이를 파고 만드는 것이지 쌓아 올려가 만드는 것은 아니다 하는 그러한 입장을 이제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축석 기단. 이 축석 기단이 이제 우리가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기단에 해당됩니다. 돌을 첩첩이 쌓아가지고 그 마감을 하는 모습을 축석, 돌을 쌓는다 이런 말이죠. 여기에 이제 자연석 쌓기가 있습니다. 자연석 쌓기라는 것은 자연석을 그 면을 고르게 해서 쌓는 방식인데, 제대로 면을 쫙 골라가지고 이렇게 탁탁 물리게 이렇게 그러니까 면을 골라서 이렇게 잘 쓰다 보면은 뭐 삼각은 삼각대로 다 맞죠. 마른 모는 마른 모대로. 이렇게 제대로 하면은 이것을 문석대라 그럽니다. 그런데 아무렇게나 그냥 이렇게 돌을 대충 골라가지고 이렇게 쌓아간 경우는 그걸 난층 쌓기라고 그럽니다. 이 기단도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좀 절 같은 데는 보면은 아주 정성을 들여가지고 가공석을 쌓는 경우가 많죠. 축대 같은 거. 특히 대웅전이라든지 이런데. 그래서 그걸 가공석 쌓기라 그럽니다. 이거는 이제 장대석을 세운다, 또 뭐 어금맥에서 쌓는다, 또 무사석으로 쌓는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제 가공석 쌓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층급 쌓기. 층급 쌓기라는 것은 장대석이나 무사석을 말하자면, 장대석이라는 것은 이렇게 딱 기둥처럼 이렇게 돼서 쫙 뽑아놓은 그런 돌을 장대석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장대석, 무사석 이런 것을 계단처럼 한 층 쌓고 또 한 계단처럼 또 쌓고 한 계단처럼 쌓고 이렇게 3층 계단처럼 올라가는 이런 것을 층급 계단. 그 다음에 이제 성규행 계단. 성규행 계단이라고 하는 것은, 쌓기라고 하는 것은 왜 첨성대 보시면은 위로 올라갈수록 자꾸 이렇게 좁아지죠. 좁아지고 우리가 그 동대문이라든지 아니면 숭례문 같은 데 옆에 보면은 왜 돌 석축이 이렇게 그 좁혀지면서 올라가죠. 그 문 있는 쪽으로. 이런 것을 이제 성규행 쌓기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축 쌓기라는 것은, 전이라는 것은 벽돌입니다. 그래서 벽돌을 가지고 축대를 살 때 그걸 전축 쌓기라 그러고, 돌하고 이 벽돌하고를 같이 섞어서 병용을 해서 쓰면은 결국 석전, 돌과 벽돌의 병용 쌓기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병용 계단이다. 그러니까 벽돌만 쌓으면 힘이 없으니까 위에 갑석 부분이라든지 밑에 지세석 부분이라든지 뭐
이러한 외곽을 에워싸고 있는 뭐 옆에 이제 우주라든지 이러한 것들은 우주라고 하는 것은 귀퉁이에 있는 기둥을 전부 다 우주라 그럽니다. 야, 귀퉁이. 예, 이렇게 기둥. 이걸 이제 우주. 그 다음에 중간에서 이렇게 기둥처럼 받치고 있는 거 있죠. 이런 것을 탱주라 그럽니다. 이게 이제, 많이 쓰는 용어들이죠. 우리 불자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 BTN을 보는 분들이 한국 명찰 시리즈 같은 거 보면 이런 용어들이 그냥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모르면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건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에 있는 기둥은 우주, 중앙에서 이게 사이사이 받치고 있는 것은 탱주, 제일 위에 있는 것은 갑석,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갑니다. 그런데 전돌삭계에는 우주, 갑석, 지대석만 있고 안에는 벽돌로 쌓아서 이렇게 만든 것을 석전병룡기단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가구기단, 이게 아주 고급입니다. 가구식으로 말하자면은 만들었다. 가구라 하는 것은 목재 위에서 저 위에 올라가는 것을 가구라 그럽니다. 목조 건축에서. 그래서 제일 밑에 이제 지복석이 있으면 지복석 위에 지대석, 예, 땅바닥 쪽에 이렇게 깔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지대석이고, 그 밑에는 지복석이 돌이 있죠. 그 위에 말하자면 제일 위쪽으로 올라가면은 부연, 약간 이렇게 튀어나온 그걸 부연이라 그럽니다. 부연이 있는 각석. 그 지금 조계사, 대홍전 옆이 그런 식으로 되어 있던가? 예사로 제가 다녀가지고 아마 그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게 이제 갑석, 부연이 있는 갑석 위에 덮는 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한 모서리 기둥, 우주, 그리고 그 중간중간 탱주. 그러면 그 사각 사이는 다시 돌판으로 합니다. 그걸 면석이라 그러죠. 이러한 형식으로 된 것을 가구식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린 것을 일단 제가 그 그림으로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해가 좀 빠를 거예요. 이게 이제 아까 땅을 파고 그 석비례라고 하는 부스러진 돌하고 흙하고 막 섞여 있는 것을 구덩이에 파서 물을 넣어서 휘저어서 놔두면 가라앉으면서 층을 열면서 단단해진다 그랬죠. 토축이라고 하는 아까 그 이야기 있었는데, 이렇게 땅이 옆에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땅을 파고 구덩이를 만들어서 흙을 집어넣어서 계속 이렇게 만든 형식입니다, 이게. 그래서 황룡사 금당지 밑에가 이와 같은 형식으로 되어 있다 그럽니다. 그럼 자연석 기단, 돌이 제 마음대로 생겨 먹었죠. 그러나 면 같은 것은 고르고 맞추어서 맞추어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돌 모양은 자연스럽게 되어 있지만은 그것은 조화를 맞춰 가지고 기단을 형성했기 때문에 자연석 기단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아까 그 경사가 급해 가지고 돋아서 해야 되는 경우, 이걸 이제 성토한다 그러죠. 성토. 요 밑에 경사 밑에 있는 것이 제 땅, 살아있는 땅, 생토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위에 덮인 거는 성토죠. 이런 것도 이 석축을 잘 쌓아가지고 해둬야만 건물이 안전하지, 안 그러면 큰일 나죠. 이런 경우가 있고. 층급 계단이라는 것은 밑에 그 위에가 점차 계단식으로 안으로 들어갑니다. 층식으로 되어 있다. 층계식으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단면 기단이라고 하는 것은 돌을 매끈하게 탁탁 쌓는데 일직선으로 딱 끊어지게끔 쌓는 겁니다. 가운데 이거는 계단이죠. 그래서 계단만 쭉 빠져나오고 딱 끊어지듯이 쌓아진 것을 단면 기단이라 그럽니다. 이제 그 전축 기단이라고 하는 여기 안에 있는 벽돌만 가지고 쌓았을 때 이걸 전축 기단이라 그러고, 옆에 이게 지금 갑석입니다. 이게 밑에가 지대석, 이게 우주. 예. 요게 이제 여기서 보면은 두 개가 우주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게 계단일 경우에는 또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이에만 이게 전돌, 말하는 벽돌을 쌓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가구식 기단, 가장 고급스러운 기단 형식이다. 이랬죠. 밑에 지복석은 안 보이고 있고, 지금 보이는 석은 이것은 지대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제일 위에는 갑석이라는 거고요. 제일 끝에는 이게 우주고, 사이사이 있는 것이 탱주고, 중간에 면처럼 되어 있는 것이 이게 면석입니다. 이 면석은 여기에다 뭐 무늬도 넣고 여러 가지 장식을 하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불국사의 앞에 지금 백윤구 청교 앞에 보면은 이 기단 부분이요. 축대가 두 개가 되어 있어요. 안쪽에 그 위에는 바로 자하문이라든지 회랑이 걸려 있고요.
이것이 무너질까봐 다시 하나 더 밖으로 빼가지고 해놓은 게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러한 형식이 그 산지가람에 가면 그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산지가람에 가보면은, 불국사도 그렇고, 또 부석사도 그렇고, 이런 곳에서는, 말하자면은, 계단이 두 개로 보이는, 그래서 병설계단이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그 불국사, 앞에 또 백인고, 뒤에 이제 정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옆에가 이렇게 쫙 끊어지면 다시 이렇게 중간에서 이렇게 돼가지고 또 나와 있어요. 이러한 형식, 보완을 하고 있는 그와 같은 형식이다. 그런데 안쪽에 있는 기단에 바로 건물이라든지 이런 것이 그게 앉아 있을 경우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평지일 경우에 평지에서 하는 방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지에서 보면은 이제 구덩이 파기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이 아까 말하자면은 제일 앞에 그 토축하는 거하고 비슷합니다. 그것은 이제 평지에서 건축을 할 때 추춧돌이 놓을 자리를 이렇게 그 밑을 파 들어갑니다. 구덩이를 파면은 완전 딱딱한 흙이 나올 때, 생토가 나올 때까지를 파죠. 그리고 거기에다가 그 석비례라고 하는 거, 부석돌이 섞여 있는 흙이다. 이런 이야기인데. 아마 좀 생소하실 거예요. 석비례. 이거는 이제 돌하고 흙이 섞여 있는 형태입니다. 부석부석한 돌하고 섞여 있는 걸 석비례라 그럽니다. 저것을 그 구덩이에 집어넣고 물을 부어서 휙 막대기로 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흙은 위로 떠오르고 무거운 건 밑으로 가라앉겠죠.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부터 단계를 하면서 층을 이룹니다. 그게 이제 완전히 물이 딱딱해지면 그 후에 또 석비례 넣고 물을 붓고 또 휘젓습니다. 이래서 완전히 찰 때까지 그걸 계속해서 다지는 형태. 이제 이러한 형태를 입사기초라 그럽니다. 입사기초. 근데 이제 저러한 방식으로 쓰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달구질을 하는 그 방식이 있습니다. 달구질, 달고질. 옛날에는 달고질, 요즘에는 달구질. 그렇게 하죠. 달고란 거 아시죠? 달고란 게 이제 뭐냐면은 그 큰 말하자면은, 굵고 둥근 나무 토막에다가 손잡이를 다는데 4개를 달거나 혹은 2개를 달거나. 그래서 뭐 4사람이 그 손잡이를 들고 올렸다가 쾅 다질 수도 있고 2사람이 쾅 다질 수도 있고. 주로 이 달구는 집터 땅 같은 거 다질 때 아니면 나무 같은 것을 나무와 나무 사이에 넣을 때도 뭐 나무 망치도 있지만은 나무 매 같은 큰 매 같은 걸 가지고 하기도 하지만은 이 달구를 가지고 위에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달구라고 이제 그렇게 하는데, 이 이제 달구가 쇠로 된 것도 있고 나무로 된 것도 있고 그냥 쇠달구, 뭐 나무달구, 뭐 이런 식이죠. 이제 이게 없을 때는 넓적하고 좀 큰 돌에다 이게 끈을 매 가지고 여럿이서 들었다가 콱 놓고 들었다가 콱 놓고 이런 방식을 쓰기도 합니다. 달구질이. 여기에는 이제 잡석을 써요. 그러니까 주초가 놓을 자리에 이렇게 지금 구덩이를 팠는데, 아까는 여기에다가 그 석비를 넣고 물을 넣어가지고 휘젓고 했는데, 여기다가 잡석을 막 넣어가지고는 이 자체를 달고를 가지고 계속 다집니다. 평평하게 딱딱하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삼하토라고 하는 것. 이게 이제 사찰에 쓰는 삼하토가 이게 참 많이 쓰입니다. 해인사 장경각 밑에도 삼하토를 깔았다 그러죠. 그래서 벌레도 잘 못 쓸고 습기도 잘 조절하고 그런다 그럽니다. 이 삼하토가 말하자면 사찰에서는 지붕할 때도 삼하토 이게 들어가고요. 삼하토가 이게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저게 굳어지면은 세면처럼 딱딱하기도 하고 습기 뭐 또 벌레도 또 방지하고 뭐 이랬는데, 저거는 여기에 있는 석비례 요거하고, 석비례가 이제 기억하시겠죠? 부석부석한 돌하고 흙하고 있는 거. 그 다음에 여기다가 모래를 넣습니다. 여기다 다시 또 강회 아시죠? 생석회. 생석회. 1대 1대 1로. 근데 이제 강회를 먼저 풀어야 돼요.
강해가 덩어리가 되어 있는데 이거 망치로 막 두들기 깨는 게 아닙니다. 강해는 뭐냐 하면은 물을 부으면은 이게 푸식푸식 하면서 연기 뭐 비슷한 김 같은 게 나면서 이게 점차 가루가 돼 갑니다. 이게 가루가 됐을 때 이것을 이제 섞어야지, 예, 세 가지를 섞어야지. 그냥 그거, 덩어리다 그러고는 막 망치 깨고 이제 모르면 이제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제 다 방식이 있는 겁니다. 그 물만 슬슬 부으면서 하면은 그게 자연적 슬슬 가루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마토를 만들면은 이 회방아 찢기라는 건데요. 저걸 이제 하면은 질척질척해지면은 옆에서 이렇게 뭐 이 부대 같은 데다 하고는 발로 지디게요. 발로 하면은 지력처럼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그걸 이제 저 구덩이 위에 아까 다져놓은 데 위에다가 넣고는 다시 달구질합니다. 그러니까 밑에는 잡석이고 위에는 사마토 이렇게 해서 다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나중에는 돌처럼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아주 안정감 있게 하는 이와 같은 겁니다. 그래서 달구질을 계속해서 말하자면 안정성을 기하는 이러한 방식이다. 그래서 저렇게 해놓고 그게 이제 주춧돌이 올라가는 것이지 그냥 맨 땅에 주추 그냥 놓으면은 집이 나중에 기우뚱기우뚱하고 어그러지고 그러겠죠. 그래서 저와 같은 눈에 안 보이는 부분에 우리가 잘해야 됩니다. 항상 남이 보지 않는 것을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이 아주 훌륭한 사람이죠.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